네, 어제 김도윤 기자가 와서 이 삼성전자의 40년 가까이 TV 리모컨을 아주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삼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김도윤 기자 얘기했지만 PER이 4배가 안 되고 PBR이 1배가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저평가 기업들이 한번 그 가치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이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단기간에 많은 시세를 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보는데 어제 상한가를 간 데 이어서 오늘도 한 지금 약 6%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기구만장 기자실을 보시면서 너무 급할 거 없이 이렇게 재밌게 보시다가 뭐 이렇게 얘기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한번 재테크도 한번 해보시고 참 이런 방송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요새 좀 혼자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목소리가 좀 낮아진 것을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천회 기념으로 강연회 하나 큼지막한 거 준비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고를 드렸는데 이번 강연의 특징은 첫 번째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천회 기념으로 무료로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 단 250명이 하나입니다. 이게 250명 지나서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현장에 자리가 2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리를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명 선착순이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선착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드리고 이 250명에 한해서 또 제가 쓴 저 책도 출판사로부터 싸게 우리 또 강연을 맡으신 우리 저 조문원 대표께서 사비로 사가지고 싸게 사비로 삽니다. 네. 그래서 또 공짜로 무료로 배포를 해주겠다. 왜 공짜로 주시냐 그랬더니 제발 이런 책 좀 읽어서 우리 시장의 어떤 그 불편한 진실도 많이 알고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랄까 시스템이랄까 또 기업의 어떤 가치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보고 주식시장이 어떤 곳인지도 한번 좀 알아보고 제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그런 어떤 일종의 좀 자선 사업이겠죠. 네, 선행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하는데 아마 제가 딱 짐작해 보기에는 늦어도 한 2시 반까지는 오셔야 책을 좀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모르죠. 3시에 왔는데도 자리가 텅텅 비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은 거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도 예측이 어렵고요. 이 강연에 몇 분이 오실지도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만 다만 회사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신 걸로 봐서는 우리 나라 분들, 우리 국민들 공짜라면은 양잿물도 이렇게 달다,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짜 강연에 제가 또 준비하는 강연회 중에 공짜는 보기 드뭅니다. 네, 그거 명심해 주시고 한번 오셔가지고 이 저금리 시대 뭐 은퇴는 빨라지고 나의 노후, 우리 자식들 교육비는 올라가는데 우리 자식들 교육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 같이 공유하면서 또 이 어떤 시장에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이런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여전히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기대 수익이 엄청 낮아졌고요. 옛날에는 뭐 부동산 투자하면은 뭐 이 동네도 몇 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5%만 안정적으로 나와도 참 좋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부동산 코리아였는데 이제는 주식 코리아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식 코리아 제가 만든 말인데 딱 와닿지 않습니까? 주식 코리아. 대한민국의 주식은 또 주식이고 부동산 코리아가 아닌 주식 코리아 시대가 바야흐로 열렸습니다. 이미.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은행 이런 데 막 특판 찾아다니시는 분들 물론 돈이 수백억, 수십억 있다. 이런 분들은 뭐 말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행 이자만 가지고도 노후 대비 자식들 몇 대에 걸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저 주식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게 또 현실이에요. 요즘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2분짜리 그 영상 칼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2분이 넘는 영상 칼럼을 잠깐 좀 즉흥해서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무료 강연회, 기고만행기자 실천회 기념 가치투자 대강연회를 우리 조문원 대표를 모시고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VOD 서비스도 합니다. 다시 보기. 그런데 다시 보기는 무료가 아닙니다. 왜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를 저는 확실한 원칙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이 주말에 집에서 늦잠 못 주무시고 가족들과 이렇게 편하게 못 쉬시고 여의도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듣는 분하고 집에서 VOD로 보는 분하고 저는 차등을 둬야 된다라는 게 제 또 하나의 사소한 소신입니다. 사소한 소신. 자, 오늘 탐험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말이 좀 길었습니다. 강연의 예고가 좀 길어졌는데 탐험 시간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을 전후로 한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의 어떤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발표와 기관 투자가 펀드 매니저들의 이 매매 행태 이런 것들이 몇 건 저한테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22일 날 실적 발표를 했고 어제 아침에 이제 리포트가 우르르르 쏟아진 대림산업부터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림산업 23일 당일날 리포트가 10수개가 쏟아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 이 건설업종인데 근데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렇게 확신이 어려운가 봐요. 조금만 기대치에 찼으면은 제목이 그냥 더 섹시하게 내년에 끝내준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탄탄한 기둥 이런 제목도 있고요. LIG 같은 경우에는 바지는 예쁜데 상의가 예쁘지 않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언밸런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 매수예요, 매수. 뭐 단기 매수든 다 매수인데 기대치에 부합했다. 뭐 다만 뭐 역성장이 우려된다.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런데 저기서 볼 게 뭐가 있냐면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저게 지금 한날 나온 거야, 한날. 23일 날 하나에. 대림산업에 대해서. 우리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대림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쓰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저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자, 또 보면요. 아쉬운 건설이지만 해외 수지만이 해결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쭉쭉 썼습니다. 그래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막 KDB 대우. 그래도 매력적인 사이클리컬한 주식이다. 이렇게 아쉬운 3분기 실적이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눈여겨볼 건 뭐냐면요. 실적 발표가 약간 그러니까 평가는 엇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저렇게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목표가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다수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저렇게 올렸습니다. 첫 번째 그 표부터 볼까요? 동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이투자증권, LIG 투자증권 이렇게 리포트에 쓰고 나서 목표가를 쭉쭉쭉쭉 올렸습니다. 그 아래 보면 교보, HMC, 키움, NH 목표가를 쭉쭉쭉쭉 올렸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뭐 조표를 제가 이렇게 뭐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온 거예요. 나온 리포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한화, 현대, 대우까지 이렇게 다수의 증권사가 3분기 실적을 보고 목표가를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림산업 주가가 어떤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런데 목표가는 지금 14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애널리스트들은 목표가를 쭉쭉쭉 올렸어요. 대련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겠습니다. 어제 저런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짜잔.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기관 투자가들의 대응을 보니까 13만 주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7.4%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전후에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가들의 대응을 제가 고발하는 CG를 한 판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메신저가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CG는 없나요? 아, 두 줄 하단으로 갔군요, 이게. 아하. 실적 발표 후 기관 투자가들은 13만 주를 순매도했고 주가는 7.4%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쭉 써오면서 목표가를 계속 쭉 올렸어요.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이례적으로 많은 주식을 던졌습니다. 7.4% 주가가 급락했죠. 자,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어때요?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더 아쉬운 건 뭐냐면요. 기관 투자가들의 행태예요. 왜 이렇게 분기 실적 발표에 목을 매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투자를 이렇게 3개월 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펀드 수익이 제대로 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러고서도 그 수익 잘 나는 진짜 펀드 매니저 있으면 쫓아가서 배우고 싶어요.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는 분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그 실적을 뒷받침하는 기업의 가치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두고 큰 흐름에 있어서 기업의 실적의 어떤 그 증감, 추이를 쭉 길게 장기적으로 쭉 보면서 어떻게 비중을 늘려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놈의 분기 실적 발표만 되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애널 전화해가지고 실적 어떻게 됐냐? 빨리 확인해라. 먼저 확인해라. 너 리포트 어떻게 쓸 거냐? 나 이렇게 대련사는 많이 들고 있는데 너 리포트 안 좋겠으면 나랑 이제 형하고 관계 끝난다?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왜 이렇게 진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자, 이거 하나면은 제가 얘기도 안 해요. 코스닥 종목들은 말도 못합니다. 더 심해요. 자, 코스닥 종목은 다음에 제가 또 여러 개 생기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롯데케미칼 보고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주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바닥에서. 네, 시간이 또 별로 없네요. 자, 3분기 실적 발표하니까 네. 짜자잔. 어제 나왔죠? 네. 대륜사람은 그제 나왔고 롯데케미칼 어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좋거나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리포트를 계속 냅니다. 계속 내요. 목표가도 저렇게 쭉쭉 올립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좋다고. 4분기는 더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들어서 롯데케미칼은 계속 3분기 실적에 초점을 두는 그다음에 4분기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 실적이 딱 발표됐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기관 투자가분들 어떻게 했나요? 네, 롯데케미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규모죠. 7만 3천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3%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시 기관 투자가의 매매는
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주가도 이렇게 휙휙 돼요, 이게.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버핏은 M&A식 매매를 합니다. 다르죠, 많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